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주제는 비핵 평화의 국내 정치와 남북 관계. 발제자는 신종대 박사,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시간은 40분인데 아주 편안하게 강의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읽으시고 아니 그래도 하세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하세요. 꼭 40분 쳐야 되는 거고 오히려 토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오케이 40분 30분. 네,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서 회장님 안녕하셨습니다. 예, 이 소장님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추억도 많고요. 언제든지 소장이야. 예. 영원한 영원한 문제 연구소의 소장이야. 영원한 소장님입니다. 연구소에 뭐 6일째 장관도 나보고 예. 만나면 소장이야. 그때 이제 영문들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긴장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사를 하면서 재밌는 그런 추억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개주 후에도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시고 요즘 보니까 80세 저녁, 90세 저녁 교육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도 그러시고 우리 강정희 교수님 그리고 김백백 교수님도 저녁에 계시고 아주 훌륭한 학자이었지만 지금도 개주에도 계속해서 책도 내시고 정말 참 후배들한테 좋은 그런 기감이 되고 또 압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소장님이 한 20일 전에 이런 주제로 한 발표를 하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뭐 메모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오히려 뭐 제가 뭘 갖다가 이렇게 제 주장을 한다기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 생각들을 갖다 진전시켜보자 그런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쪽에는 뭐 이게 뭡니까 보수 이쪽에는 진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특히 남북 관계 또 대북 정책 이런 게 대해서 그런 이념적인 대치 또 갈등 경쟁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뭐 진보 보수보다는 딱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나하고 좀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주는 것은 우리 보면 이제 이 학자들 또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좀 심사부시 객관적인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가 보통 몇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대마보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예언을 하려고 하지 마라. 예언을. 그리고 특정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을 시키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당관, 정치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제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앞에 두 가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두 가지는 상당히 본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것을 중립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안 힘들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장님께서 그래도 내용을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대로 방송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절차가 있고 또 촬영도 해야 되는 모이고 그건 미리 노티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안 했어. 그러니까 다 아시는 대로 이게 남북관계라든지 대북 정책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이 뭐 변수들이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뭐 국제 변수라든지 또 북한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밖이 아니고 아니다. 두 번째는 어디 보면 제가 마지막에 썼지만 정치라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적 결정을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공적 결정의 영역인데 적어도 정치라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경유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특히 이제 냉전 시기에야 국내 정치 이런 변수가 거의 없었죠. 다 무시했고 그냥 국제 환경을 따라가면 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민주화되면서 국내 정치의 개입 또는 임팩트 이런 것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잘 관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보면 정책이 이벤트식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적인 합의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수준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사회 수준에서의 어떤 공감대, 합의, 공동영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을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썼지만 사실 이렇게 국내가 쪽쪽을 좀 맞춰야 잘 되면 냈다, 못 되면 조상탑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못 되면 국제 환경이 안 좋았다. 또 북한이 협력이 없었다. 또 국내에서 보수가 또는 반대 세력이 발목을 잡았다. 근데 앞에 두 가지 국제 환경이 안 좋았다. 북한이 협조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당이 국내 협조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얘기죠. 바보 같은. 그걸 잘 하라고 여당을 만들어줄 거고요. 국정 수행 능력을 잘 발휘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복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 정치에 포커스를 둠으로 해서 어디 보면 남북 관계라든지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크다. 내 탓이요. 이런 것이 돼야 문제가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경로 또는 공력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국내 정치 변수와 남북 관계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 이 국내 정치 변수 중에서 이제 남북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 네 가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어디 보면 대통령 고유의 그런 어떤 영역, 목심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 지도자 변수가 큰데 그거는 그렇게 제가 부각을 안 시켰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정권의 성격 그리고 여야 관계, 의석수라든지 이런 어떤 여야 관계, 역학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제 상황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런 것이 다 이제 어우러지는 어떤 여론 이런 것에 대북 정책 또는 남북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권의 성격이라든지 여야 관계, 경제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대북 정책 추진이 어떤 데는 동력을 얻었다가 또 힘이 빠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2018년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또 비핵 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가동이 되고 그 결과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또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이게 전례 없는 수준의 어떤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정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소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진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여기에 무섭지만은 이런 것은 이제 이 비핵 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과 더불어서 이제 국내 정치 당장 내년에 4월달에 총선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만약에
여당이 상당수 의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확보를 한다면 이런 국가 계속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은 상당한 어려움은 좋겠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202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전환이 될지 그런 것이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우리 국내 경제 문제, 경제 상황,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은 더 나은 진전을 위한 그런 어떤 비용이고 고통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 상황 이런 것도 대북 정책 추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투명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성도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비핵화, 이 평화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북 정책 기조 이런 것이 상당히 탄력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일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침체가 되든지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이제 한 4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어떤 체제 보장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렇게 교환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남북관계가 진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론의 지지가 있겠고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비핵평화 이런 것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또 원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여 정책 기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회의론 이런 것이 부상이 되겠죠. 물론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반도 평화라든지 관여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지만 그런 것이 비핵화 문제 이런 것에 성과가 없을 때는 좀 필요가 사용할 수 있고 또 회의론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아니면 이제 이게 그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남남 갈등, 그러니까 정파적인 어떤 이런 갈등 경계, 그러니까 관계없이 어쨌든 기존은 맞다 아니면 일부 성과가 있더라도 틀렸다 이런 거 가지고 남남 갈등을 계속 이어갈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네 번째 이 경우로서 비핵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표착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권 여당이 내년 선거에서 의회 내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뭐 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야간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낼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런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론의 비판도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이게 네 번째 문제가 중요한 것이 만약에 국내 정치적인 어떤 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핵평화 이런 수준의 굉장한 그런 진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진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여야 간의 어떤 합의라든지 협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남북관계 개선 기류에 야당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합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홈노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2007년도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했고 이명박 후보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그게 편성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경제 상황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핵화 수준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남북관계, 또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를 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비판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핵화, 체제 보장, 그리고 남북 관계 이런 것이 조화가 되는 이런 경우보다는 이게 사실 어디 보면 짝이 잘 안 맞는, 특히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것이 이게 적절하게 교환되기 어려운 어떤 등가물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현물을 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체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부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이것이 부등가 교환, 비대칭적인 그런 교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사실 이게 그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 여기 있었습니다만 1994년도 제네바 합의 때부터 이게 비핵화하고 체제 보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환하는 것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상충하거나 갈등하고 이런 것이 지난 25년의 역사인데 역시 우리가 작년에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게 옛날에 그런 상충 프레임에서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남북관계에 혼자서 이렇게 선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 체제보장, 남북관계 이 3자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세 가지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따로 떼가지고 비핵화만 한다든지 평화체제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없이 남북관계만 진전시킨다. 이렇다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죠.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구동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화나 타협의 가능성보다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상충의 가능성이 높고 논리적으로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은 이 방법이 없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관여 정책을 구상을 하고 추진하는 이런 정부가 그들을 이것을 갖다가 밀고 나가고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일단 이 재pon정치 또 시민사회 수준에서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을 하면 된다. 100% 헤게모니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70% 헤게모니를. 그러면 별로 비판이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또 과거 관여 정책을 추진했던 이런 정부를 보더라도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밖에 없다. 사실 이 분단 국가에서 민족 문제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또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 추진하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순탄하게 일조일석이 된다는 자체가 그렇게 발생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 독일 예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일도 상당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뭐 현재 정부도 그랬지만 북한과의 어떤 관여 이런 데는 굉장히 신경을 썼지만은 국내 다른 정파 또 반대 세력과의 관여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인게이지먼트 폴리시라는 것이 뭐 다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는 국가 내보다는 국가 간의 관계에 이렇게 적용되는 컨셉이긴 하지만 그 원래 취지라는 것이 주체국이 대상국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치적 행위를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국내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국내 관여도 못하면서 뭘 대북 관여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그런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나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몫이고 또 정부 여당의 이 책임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라. 목적이 옳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거에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집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무엇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4.27 그때 뭡니까? 판문점을 하고 나서 국회에서 뭡니까? 비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남북한에 아무리 합의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정권 바뀌니까 뒤집어지더라. 그래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남북한의 협약을 하기 위해서 국회 기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여야 간에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렇게 다진 다음에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남북 간에 합의해 왔으니까 당신들 가라 라고 하니까 홍준표 여기서 굉장히 그때 반대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지 스탠스 정부 여당의 이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지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지 그런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생각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여야 중 협의체가 있죠. 여야 중 협의체가 있죠. 국정협의체가 있죠. 이게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남북관계 대북 정책을 주절해서 제대로 열렸는지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아마 야당이 협조를 안 했겠죠. 근데 그게 한두 번 한다고 협조할 그런 사안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국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여기에 썼던 중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께서 써주신 이 토론 요지는 제가 여기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 지적도 해주시면 반영을 해서 나중에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논문으로 좀 디벨롭 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